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덴마크와 스코틀랜드의 월드컵 예선 일정입니다. 2일 오전 3시 45분 덴마크의 홈인 파티니스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덴마크에 대해 분석해드릴게요. 덴마크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시작은 좋은데요. 월드컵 예선 3경기를 치렀는데 3전 전승으로 F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오스트리아가 강력한 경쟁자로 평가되는데 덴마크의 아성을 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덴마크는 세 번째 경기에서 오스트리아의 4대0 대승을 거두며 우위를 정했습니다. 덴마크는 유로 2020에서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AXN의 갑작스런 심정제 속에 팀이 흔들렸지만 투혼을 발휘해 4강까지 오르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덴마크는 유로 2020에서의 좋은 흐름을 월드컵 예선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에릭센은 없지만 브레이스웨이트 올센, 볼베리 포울센, 델라니마스 호이비엘, 엘 안데르센 키에르, 크리스텐슨 추마이케 등 최정연 멤버가 모두 소집되는데요. 수비수 베스터가드의 부상 제외가 아쉽긴 하지만 기존 선수들로도 충분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번 일정에 큰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스코틀랜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스코틀랜드는 유로 2020 본선 진출이라는 역사에 이어 월드컵 무대까지 도전합니다. 스코틀랜드는 1998 프랑스 월드컵 이후 5회 연속 본선 진출을 실패했는데요. 어쩌면 이번 대회가 월드컵에 나설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설령기를 진행한 스코틀랜드는 1승 이후 승점 5점으로 덴마크에 이은 2위를 기록 중인데요. 1위는 본선 직행이고 2위는 플레이오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입장에서 이번 덴마크, 몰도바, 오스트리아로 이어지는 3년 전 최대 고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3경기에서 최소 2승 이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번 9월 A매치 기간이 스코틀랜드의 운명에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스코틀랜드의 스쿼드는 그리 강력하지 않습니다. 리버풀 수비수 로버트슨이 중심이 되는 팀인데 한리 티언이 데일러거 등이 포진된 수비는 단단하지만 공격과 미드필드진은 아쉬움이 큽니다. 사이 티켓 포레스트와 크리스티 유나이티드의 프레이저와 사우스암튼의 아담스도 있지만 확실한 공격수가 없는데요. 허리에서도 맥김과 맥그레거가 그나마 경험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맥도미니가 수술대에 올라 명단에서 제외된 게 치명적인데요. 스코틀랜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수비에서 내려선 뒤 공격에서 한 방을 노리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덴마크와 스코틀랜드의 격차는 상당합니다. 덴마크는 에릭센이 빠졌음에도 여전히 황금세대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스쿼드를 보유했는데요. 스코틀랜드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풍부합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스코틀랜드가 1등으로 승리했지만 그것도 5년 전의 일입니다. 이번 경기는 최근 흐름과 오응 성적이 좋은 덴마크의 승리가 당연해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노르웨이 대 네덜란드의 월드컵 예선 일정입니다. 2일 오전 3개 45분 노르웨이의 홈인 올레발스타드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노르웨이에 대해 분석해드릴게요. 1998 프랑스 월드컵 이후 24년 만에 이번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꿈꾸고 있는 노르웨이지만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편성부터 암울했습니다. 서킬, 네덜란드원 페네브르트리아, 지브롤터 등과 지조에 포함됐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되는데요. 노르웨이는 현재 3경기를 치렀고 2승 1패 성적을 거뒀음에도 4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2차전에서 터키의 0대3으로 힘없이 무너졌던 게 너무나 아쉬웠는데요. 노르웨이의 스쿼드는 확실히 전보단 낮아졌습니다. 폴란드라는 슈퍼스타가 A 대표팀에 완전히 녹아든 가운데 킹 셰일로트 엘리 유닛이 웨데 고르버지, 아이엘르 멜린 등 미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눈에 띄는데요.
스쿼드 내 전력 편차가 심한 편이지 하지만 폴란드에게 공격을 집중하는 경기 스타일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위협적인 팀으로 거듭났다는 평가입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 이번 네덜란드전이 최대고비지만 라트비아 지브루트로 이어지는 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터키전 같은 대패를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운동팀 네덜란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네덜란드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명예회복을 노립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하는 치욕을 겪었고 유로 2020에서도 16강에 머물러 기를 충족하지 못하는데요. 현재 예선 3경기 결과도 2승 1패로 2위에 머물러 있는 만큼 남은 경기에서 전승을 거둔다는 목표로 대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로 2020 이후 판넬 감독을 다시 불러들여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준비를 마쳤는데요. 판넬 감독은 이번 A매치 기간 중 데파 입의 하이스마일레 베라그바인 파인날두 대용 룬클라스 앤 블렌트 데블 반 다이크 베르우트 아케 등을 소집해 대장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로 2021 참가했던 프로메스, 더용 배트맨, 하나 알투 등이 제외된 게 특징인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골키퍼 포지션인데 스테클렌부르크는 유로 2022 은퇴했고 실내에는 코로나 확진으로 이번 소집에서 제외됐습니다. 3순위였던 크로빅 골문을 지켜야 하기 다소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네덜란드 입장에서 9월 A2 증가한 3연전 중 가장 마지막에 예정돼 있는 터키전이 가장 중요한데요. 때문에 그 전에 만나는 노르웨이 몬테네그로를 상대로 확실히 승리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가 마지막으로 맞대결을 펼친 건 12년 전입니다. 당시에도 월드컵 예선이었는데 네덜란드가 이전 전승을 거뒀는데요. 당시에 비해 네덜란드의 전력이 약해진 감이 있지만 그래도 노르웨이보다는 한 수 위로 평가됩니다. 네덜란드를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의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만큼 이번 노르웨이전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공격력을 고려해 일반승만 가는 걸 추천드리며 -1 핸드볼을 부주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드컵에서는 두 경기를 분석해드렸습니다. 언제나 스포츠의 100%는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